안녕하세요. 네, 김상수입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수 TV. 이번 시간은 중국 정치 외교 분석 76번째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즐거우실 것 같은데, 김정은이요, 시진핑에게 두 가지 굴욕을 줬습니다. 네. 리창 총리 방북한 거 아시죠? 그래서 리창 총리를 방북시켜서 최고의 예우를 했던 시진핑은 뭐 부글부글 끓었을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재밌어 보이죠, 그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어른들도요, 이게 참 애들 같아요. 예. 자, 첫 번째로, 리창콩, 중국의 공무원 총리가 방북을 했었잖아요, 그죠?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식, 연병식, 여기에 뭐 참석을 했는데요. 10월 9일부터 11일 서열 2위, 예. 중국 공산당의 서열 2위, 중국의 서열 2위,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방북을 했습니다. 예,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뭐 2009년에 원자마 총리가 평양을 방문한 이후에 16년 만에 중국의 총리가 방북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엄청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올해는 북중 수교 75주년에다가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이기 때문에 북중러 북삼각 협력이 강화되나 이런 게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거리이기도 한데요. 2020년 아시다시피 우한 폐렴이 확산된 이후에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버렸죠, 북한이. 그죠? 그런데 2024년부터 슬슬 북중 관계가 복원을 각동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북핵 문제와 이것 때문에 유엔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북중 관계가 복원되는 것도 사실 가동되고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중공이 또 미국이나 서방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올해 몇 가지를 살펴보면 2025년 3월 달에 북한이 이 고려항공 아시죠? 그래서 평양과 상해에 비행기 일정을 공개했고 북중 항로 항공 운항을 재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25년 7월에는 평양과 북경 간에 철도 운행에 다시 합의를 해서 재개되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철도를 통해서 뭐 북중 무역이나 민간 교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재개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올해 9월 3일 아시다시피 김정은이 뭐 파격적으로 예상도 못했지만 북경에 중국 전승절 기념 절병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과 푸틴과 세 사람이 천안문에서 회동을 했는데요. 그리고 9월 25일 날에는 중국의 국가우정국에서 신의주와 단동 여기에 육상의 우편 운송로를 재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비행기라든지 철도 뭐 그리고 그 우편까지 이렇게 하면서 교류가 이제 재개됐다고 볼 수 있죠. 예. 우한 폐렴 때문에 국경을 폐쇄했다가 사실상 이제 2023년부터 북중 교역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북한이 국경을 폐쇄해버렸죠. 그래서 2023년부터 북중 교역이 약 23억 달러, 그리고 2024년은 약 22억 달러 이 정도로 회복세를 보였는데 이게 이제 유엔 제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 중공도 뭐 제한된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 이전에는 2019년에 한 28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추세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규모 투자라든지 금융에 대한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국정무역은 결국은 이제 국경무역 위주로 현물 교환 등의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중러 경제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을까요? 대체로 보면 네 가지 주요 방향이 있고 여기에는 한 가지 속셈이 있습니다. 뭐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북핵 문제로 유엔 제재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북중로가 이렇게 뭐 모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북중로의 경제협력 부분에는 네 가지 주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북중로가 에너지 공급과 교통망을 연계한다. 예, 뭐 이건 주로 러시아가 바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나진항과 하스안의 철도를 공동으로 이용한다. 이게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하는데 여기도 사실상 중공이 좀 끼어들고 싶은 거죠. 그리고 광물 자원을 공동 개발한다. 이건 뭐 이제 삼국이 다 원하는 거고 또 기반 시설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모색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삼국이 하고 싶어 하는 거지만 유엔 제재에 한계가 있긴 합니다. 어, 그리고 북중로가 그러면 이제 경제협력 방향에서 숨은 속셈은 뭐냐면 뭐 한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북중로가 정치적인 협력을 대외에 과시하는 목적이기도 한데 이건 뭐 한마디로 미국이 주도하는 아태 전략의 대항마 역할을 부각함으로써 실제로 대항마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공갈 협박하는 거죠. 정치 쇼를 하는 건데 미국과의 협상력 제고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북중러가 동상이몽으로 같은 생각을 하는 건데 결국 미국과의 양자 관계에서 북한은 북미 관계, 중국은 미중 관계, 예, 러시아는 미러 관계, 여기에서 양자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동상이몽의 정치적 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먼저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이제 북중러의 속셈이고 이 드러난 정치쇼 같은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북미 관계라고 자꾸 하니까 아니 왜 미국 관계로 하지 북미 관계라고 하냐는데 제가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북한은 헌법으로 봐도 헌법에도 나와 있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니까 우리가 먼저 한미 관계를 하지 미한 관계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예, 북한을 예우하는 게 아니라 북한 땅은 우리 땅이에요. 저쪽은 가짜 정부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맞습니다. 왜? 북한 땅도 우리 거니까. 단지 이 깡패 집단들이 불법 집단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이거는 뭐 자존심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북미 관계 제가 그렇게 부르는 이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진핑은 김정은한테 엄청난 예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김정은은 두 가지 굴욕을 줬어요. 예, 하다으로 두 가지 굴욕을 줬는데 어떤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최고의 외교 예우를 보였는데요. 시진핑은 이제 그 구삼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에게 고민 끝에 최고의 외교 의전을 보였는데 김정은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죠. 뭐 리창 총리가 넘버 투인데 이렇게 보냈는데도 김정은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의 북중러 열병식 참석 딜레마가 있었죠. 예, 시진핑은 9.3 열병식에서 예상과 달리 파격적으로 참석해준 김정은에 대한 예우 때문에 10월 달에 있을 예정이었던 지금은 했지만 북한의 열병식에 매우 고민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시진핑이 직접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게 사실은 뭐 김정은에 대한 가장 큰 화끈한 화답이죠, 사실은. 근데 시진핑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예. 자, 시진핑은 어쨌든 5월 모스크바 열병식에 중러 정상이 같이 섰고 김정은은 거기 안 갔죠. 그리고 9월 달에는 북경 열병식에 북중러 정상이 정치쇼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진핑이 10월 평양 열병식에 참석했다면 어떤 딜레마가 있었을까요?
한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북중러 3국이 대등한 관계를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은 급부상할 거고, 시진핑과 푸틴이 가면 들러리에 불과하죠. 예. 갈 리가 없죠. 예. 푸틴도 안 갔고. 물론 시진핑이 간다 그래서는 푸틴도 갔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외교는 굉장히 의전에 민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시진핑의 방북. 김정은에게 받을 건 없어요. 가가지고 뭘 받을 게 뭐겠습니까? 그리고 거기까지 갔으면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오히려 풀어야 되는데 아예 미국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시진핑의 방북은 군권 전쟁과 당권 전쟁이 치열하게 있는데 그래서 10월 20일 날 사중전의 정치 전쟁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월 초에 거기 갔다 올 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보니 시진핑이 이제 고민하다가 이걸 서열을 밑으로 낮출까 하다가 결국은 서열 2위인 리창 총리를 파견하게 됐습니다. 이거 뭐 차선책인데 2015년 노동당 창건 70주년, 이번은 80주년이고 70주년 때는 중국의 서열 5위였던 류인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제1서기를 참석시켰습니다. 이 시진핑이 보낸 거죠, 이때는. 그러니까 그때보다 이번에 그 리창을 보냈으니까 예우를 한 거죠. 2025년 9월 3일 열병식에 예상 못한 김정은 참석에 대해서 시진핑, 그리고 옆에는 좌정은, 오른쪽에 우푸틴. 이 북중의 협력 정치쇼가 극대화되면서 사실은 시진핑은 뭐 푸틴은 그렇다 쳐도 김정은에게 엄청난 사실은 빚을 진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시진핑이 북한 노동당 80주년 창건에 직접 참석은 못하지만 서열 2위 국무총리 리창을 보내서 최고 예우로 화답을 한 거죠.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웬걸. 김정은은 리창 총리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시진핑의 두 가지 굴욕으로 화답을 했는데요. 시진핑이 불참을 했다? 불다고 났죠. 리창 총리 파견에 뿔이 난 김정은의 화풀이 대상은 결국 리창 총리죠.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벌어지는데 김정은이 리창 총리를 통해서 시진핑에게 안긴 두 가지 굴욕은 도대체 뭘까요? 자, 첫 번째는요. 김정은이요.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하급자 대하듯이 자리를 배치해버렸습니다. 이건 시진핑이 잘하는 건데 사실은. 뭐 그림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셨죠? 네. 그림에서 지금 보시듯이 김정은은 홀로 한쪽에 있고 리창 총리 대표단은 반대편에서 일종의 뭐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의자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엄청난 뭐 굴욕이죠, 사실은. 당연히 이 대표단이 열이 났죠.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중국 대국 외교를 생색내면서 항상 그 북경에서 갑질 외교 의전이라는 행패를 부리다가 김정은에게 핵주먹을 맞은 꼴이 돼버렸습니다. 뭐. 타이슨 핵주먹 한 번 맞은 거지, 리창이. 그래서 리창 대표단은 북한에 바로 항의를 했죠. 이런 배치를 이제 사전에 들어가서 보게 되잖아요. 의전팀이. 그래서 북한에 이걸 항의해서 어, 열병식의 그때에 이제 베트남은 당 주석이 왔습니다. 넘버 원이 왔죠. 그리고 러시아나 뭐 중국은 넘버 투가 왔고. 그래서 열병식에 참석한 베트남 주석과 같은 수준의 책상 배치를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북한이 그냥 바로 단박에 거절해버렸습니다. 베트남은 막 당 주석이고 당 주석이 직접 오셨고 국가 최고 지도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니네는 뭐 총리에 불과하잖아. 이렇게 해서 거절해버린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급해지는 리창 대표단은 그 자리에서 야 우리는 대국이고 북한 니네들한테 우리가 제일 많이 원조해주는 원조국이고 말이야.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은인 아니냐 솔직히.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이거 좀 제보해달라고 전달해달라 이러고 이제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거기서 같이 해봤자 북한이 바로 그냥 거절할 테니까. 30분 뒤에 알았다 그러면 뭐 그래서 30분 뒤에 북한 당국에 해답이 왔는데 이 대답이 걸쳐입니다. 당신들의 무리한 요구에 김정은이 엄청 열받았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거절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김정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북한은 막 중국과 같은 핵대국이야. 니네 뭐 중국만 대국인 줄 아냐? 우리도 대국이거든. 핵대국, 막 똑같은 거야. 두 번째, 그리고 말을 해도 말이야. 시진핑 주석이 와야지 나도 간데 왜 걔는 안 오는 거야? 베트남 당 주석은 왔잖아. 당 주석처럼 넘버원이 와야 최고 지도자 예우를 해주지. 뭐 리창이 왔는데 내가 뭐 걔랑 동급이냐? 세 번째, 만약 리창 총리가 그래도 그 자리에 불만 있으면 너희들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구류시켜버린다. 그냥 하자는 대로 해.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약간 뭐 말을 각색을 했지만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지는 리창 대표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에다 보고하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고 지도자한테 야 빨리빨리 그 물어봐. 당이 모든 걸 지시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재난 사고에서 사람이 죽어도 어, 현실보다는 당에서 허가를 해야 그 사람이 죽은 걸로 되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안 죽은 게 되는 거지. 아무튼 북경의 SOS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김정은의 리창 총리 구유 원포에 대해서 놀라버린 리창 대표다. 황급히 북경의 SOS 자문을 구했죠. 이제 어차피 당에서 결정하면 자기들은 책임은 면피가 되니까. 아무튼 요상한 놈들입니다. 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전달받아요? 이 소식은 서열 5위 중공의 중앙서기처 제1서기 차이치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차이치 소관이거든요. 차이치는 다급해지지. 이게 뭐 갑자기 뭔 소리가 있다고 보고가 와서 큰일 났네. 결정을 해야 되고. 근데 고민 끝에 차이치는 이제 세 가지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예. 오늘은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그냥 같이 웃읍시다. 어디 뭐, 열받는 일도 많은데, 함께 좀 같이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첫 번째는, 야, 이거, 니들 말이야 와가지고 절대로 시진핑이 나중에라도 보고하면 안 된다. 알리면 안 돼, 이거. 나중에라도 시진핑이 알면, 노발 대화를 하다가 또 쓰죠. 이거 큰일 나, 임마. 뭐, 일단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창 총리한테, 요번에 총리가 북한 원조 카드 없이 갔잖아. 뭐, 별로 선물 줄 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절대로 김정은 더 열받게 하면 안 돼. 걔 선물 안 줘가지고 이런 트집 잡는 거야, 지금. 예. 세 번째. 게다가, 김정은이 열받아가지고 리창 총리 군입하면, 막 그거 엄청난 몸값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참고, 그냥 하자는 대로 하고 빨리빨리 참고 도망와. 야, 김정은이 대장 노릇 하려거든. 그냥 모른 체 하고, 못 본 체 하고, 좀 개무시해도 그냥 알았다 그러면 뭐, 그냥, 네. 그러고, 그냥 무사히 빨리 빠져나와. 이렇게 차이차 SOS에 대한 해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두 번째하고 연결이 됩니다. 리창 총리를 배웅하는 김정은이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리창을 하급자 대하듯이 해버렸습니다. 영상부터 보실까요? 네. 네, 보셨죠? 네. 영상은 좀 반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니까. 자, 10월 11일 이장 총리가 귀국 전에 김정은과 마지막 회동을 하죠. 김정은이 배웅을 하러 나오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듯이 이렇습니다. 이 북한이 의도적으로 인터넷에 흘려서 저도 못 볼 수 있을 정도가 됐죠. 자, 보십시오. 부하 직원 대하듯이 왼손을 바지 주머니에 딱 넣고 서가지고 리창 총리를 배웅하는 김정은. 그런데 차이치에게 김정은 열받게 하지 말려고 지령을 받았던 리창. 연신 뭐 굿신굿신 하면서
빨리 그냥 이 자리 빠져나서 도망치기 바빴죠. 아, 이거 인신매매 당하면 어떻게 해. 납치된 거. 김정은의 의도된 사상 최대 굴욕적인 장면을 만든 김정은, 예. 여기 희생양이 이제 리창 총리가 됐는데, 이거 시진핑이 봤을까요? 예. 중공의 중앙서기처 제1서기 차이치는 아마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중국 인민들은 물론이고 시진핑도 이 영상을 못 보도록 조치하는 게 가장 큰 급선무였을 겁니다. 그런데 뭐 이미 인터넷에 헐헐 날아다니고 있는 이 영상. 아, 저도 봤는데 뭐 인민들이 못 보겠어요, 중국 인민들이. 시진핑이 못 보게 하는 게 이제 최선이겠죠. 예. 아무튼 재밌습니다. 아, 국가 간 외교라고 하는 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전입니다, 의전. 외교 의전은 정말 전초전이거든요. 전초전에서 깨지면 이거 뭐, 선봉장이 나와서 깨지면 이게 뭐 싸움할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따라서 국가 간 외교 의전은 각국의 자존심과 국익이 걸린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이렇게들 이제 인식하면 되는데요. 아,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외교 의전입니다. 그래서 외교 의전의 실패는 곧 본 협상에서 이미 굴욕적으로 상대에게 무릎을 꿇고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그 의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외교관들 특히 이 북경에 있는 대사관 한중 관계 의전할 때 아주 개판한 5분 전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혼밥에게 이런 것들을 자초하고 있어요. 굴종 외교에 길들여진 친중파, 종중파, 이제는 아예 그냥 충성을 다하는 충중파까지. 야, 니들이 외교를 하냐? 어? 아, 진짜 한심하죠.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의 자존심을 다 니들 때문에 망치는 거야, 이 머구리 같은 놈들아. 특히 중공과 한족들에게는요, 강하고 대담할수록 저들이 오히려 숙이고 들어옵니다. 상대를 인정해주죠. 이런 습성을 이용해야 되고요. 약할수록 끝까지 철저하게 짓밟는 것이 중국과 한족들의 비열한 전통적인 습성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중국 정치 외교 분석 시리즈도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더 많은 분들이 좀 후원해 주십시오. 예, 좀 힘듭니다. 예. 아무튼 뭐 오늘 재밌는 얘기 웃으면서 방송해보는 제가 7년 만에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웃으면서 하여튼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